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3월 5일. 자, 무릎 아픈 환자들이 치료를 하는데, 무릎 아픈 환자들이 치료를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냐, 또는 설계대퇴 통증 증후군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만 치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한정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메니스크스 인저리, 또 어떤 게 있지? 메니스크 인저리, 또 ACL, PCL, LCL, 럽처라든지, 또는 스프레이.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또 콘드로 말라시아? 파텔라? 이래 되나? 이런 것들. 또 어떤 거 있나? 저맥낭염, 이런 것들도 있겠지. 버자이티스, 페산세리우스 버자이티스, 이런 것들. 이렇게 뭐가 많았어? 무릎의 질환들이? 또 어떤 게 있지? 그 정도가. 지네도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 있다. 자, ACL, 이런 테스트 해보면 되지, 그죠? 인대 파열인지, 완전 럽처라면은, 그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건 치료하면 안 되네. 기부서 해야 되는 거. 자, 이건, 따로 안 해도 된다. 각자가 테스트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나, 이 둘은,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무릎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인대 파열이나 인대 손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게 저맥낭염이다. 메니스커스의 문제도 상관이 없이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유발인자라든지 다른 병은 필요 없어. 그거는 학부 때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자, 크게 이 둘을 어떻게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냐는 거지. 하나가 뭐냐면 BFPS랑 이 콘드로말라시아 이거랑 비슷해. 자, 설계골에 있는 연골이 말랑말랑해진다는 아니야, 그자? 무릎뼈의 파텔라의 콘드로 연골이 말라시아 말랑말랑 유연해진다는 이건 불가능 아니야. 그러면 부종이 떠오르고 플로팅 파텔라 해가지고 무릎 부유 설계골이 되고 이런 것들 안에 물이 차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50대 이상의 의사들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면 이 진단명을 내려줘. 근데 이제 50대 미만의 젊은 의사들은 병명을 이걸 때려야 된다고. 이거는 최근에 나온 병명이야, 사실은. 현직에는 들어봤을 거고. 다음은 젊은 세대들이니까 들어봤겠지. 파텔로페모랄 페인 신드롬. 자, 설계대퇴 통증 증후군. 또는 무릎, 넙다리, 관절 통증 증후군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요. 나이상으로 따져도, 자, 40대 미만. 그러니까 49살, 이 정도라더라 하더라도 무릎이 아프면 거의 100% 이거다. 50대 이후에는 이걸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이 둘을 다 도수로 치료해낸다라는 것인데, 그지? 이문환의 말에 의하면 가능한 이야기인가? 현지가 퇴행성 관절염을 손으로 치료해낸다. 연골에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치료해냅니까? 당연히 묻는 질문이지, 맞지? 네. 자신 있나? 퇴행성 관절염한테 치료해내나?
너희 어머니가 태행성 관절염이 아파가지고 오다리를 이렇게 다니고 있어. 유모차를 끌고. 그래, 쪼그려 앉아 똥도 못 먹고 오줌도 못 먹고. 치료할 수 있겠냐? 자신이. 나서 결과만 보고서는 물리적으로 돌린다면 그게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이 된 거잖아. 디제너레티브. 퇴행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치료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뼈가 이렇게 있다. 자, 어디가 바깥쪽이야? 어디가 바깥쪽이야? 이게 바깥쪽이지. 들어? 내가 사이드다. 자, 인체는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 맞지? 응? 아티클라 카틸라지. 이 안에 구멍이 뻥뻥뻥뻥뻥뻥뻥 뚫려 있는데, 이거 포어라고 그래, 포어. 포어가 뭐야, 포어? 구멍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윤활력이 빠져나오는 역할을 해. 언제 윤활력이 빠져나오냐면, 압박력이 가해질 때, 윤활력이 나오면서 이게 공중으로 탁 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갖다 장난친다고 바닷가나 이런 데 강가에 가면 팔과 다리를 잡아 물에 던져버리는 경우 있잖아. 그대로 물속으로 팍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고 위에서 누르는 힘, 몸무게 힘만큼 밑에서 부력이 올라와 주면서 몸을 공중 띄운다고. 그래서 물에 탁 들어가서 몸을 붕 뜬 다음에 싹 가라앉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압력을 탁 주게 되면 순간 이 부력이 압력이 해가지고 붕 뜨면서 연골과 연골이 맞닿는 일이 없다. 확률상 없다. 그 다음에 인체 특이하게 이 안에 또 이렇게 연골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야? 그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연골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티큘러 카틸라지입니다. 자, 제가 접근하는 건 그렇습니다. 연골 왜 달리냐는 것이 왜 달리냐. 자, 태행이 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태행이 오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면, 나이 많은 사람은 다 태행성 관절이 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비만이, 또는 자식 생활이, 또는 뭐 어떤 과도한 사용이 태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라면, 그 모든 사람들, 비만한 사람이든, 많이 썼던 운동선수라든지, 나이가 든 모든 사람들은 태행성 관절염이 와야 한다는 결론이 이루고, 반대로 야위거나 젊거나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태행성 관절염이 안 와야 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극단적이고요. 난 맞습니다. 자, 사고를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다른 이유는 비정상적인 조인트 얼라이먼트 상태에서 압력이 내려올 때 마찰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진이야, 근거가 있나? 비정상적인 얼라이먼트, 말 얼라이먼트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부하가 내려오면 거기서 마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가령 자, 티비아와 피모와 티비아가 이게 딱 만나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티큘라 카틸라지의 마찰 개수가 0.003 그 정도 돼요. 얼음이 0.003인가 그래. 단위는 뭐예요? 이 아티큘라 카틸라지는 0.001. 얼음보다 더 뭐라고? 더 미끄럽다. 마찰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정상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부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마찰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탱이 되지 않는다. 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닳는다는 건데, 닳는다고 하는 것은 닳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찰력이 제로인데 어떻게 닳냔 말이야. 안 닳잖아요. 그러면 자, 무릎 태행성 관절 환자의 치료가 끝나면 연골이 재생이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 그럼 관절로 자꾸 연골로 접근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안 찍어봤으니까. 추적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태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럼 그걸로 된 거지. 뺐잖아. 연골이 있건 없건 통증이 없으면 된 거 아니야.
전국으로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평생 관절염 치료됩니다. 자, 원인은 뭐냐면, 자, 피머와 티비아가 정상적인 어라이먼트를 이룬 상태에서 압력이, 엄청나게 강한 압력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마찰력은 제대로 닳지 않는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정상적인,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정상적인 노멀 얼라이먼트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건 80이건 상관없이 평생 관절염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찰력이 제로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20대, 30대라고 하더라도 이 얼라이먼트 상태가 틀어져 있는 말 얼라이먼트 상태라면 평생 관절염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말 얼라이먼트 되고 어떻게 하면 얼라이먼트 바꿀 수 있느냐? 그걸 경우 고민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평생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것이 말 얼라이먼트 되는 건데, 자, 피머와 티비아가 휘어져가지고, 자, 평생 관절염 환자들이 저런 게 포지션이 있습니다. O자 다리를 취하고 있어, O자 다리. 그죠? 이렇게 O자 다리를 취하고. O자 다리를 취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평생 관절염 환자들. 그러면 왜 무릎이 O자 다리를 취할까라는 것입니다. O자 다리를 취하기 때문에 비정상이 부하거든. 왜 O자 다리는 피머와 티비아가 틀어져가지고 O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내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리잖아. 똑바로 이렇게 휜 게 아니잖아. 구루병, 리케츠라고 하는 구루병이나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뼈가 휘어지지 않는 이상은 뼈 자체가 휘어져가지고 O자 다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왜 무릎에 O자 다리가 생기냐는 것이 현재 왜 것같아요? 관절에서 틀어집니다. 자, 조인트에서는 이 토션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 TBR 튜브리시트라고 했을 때 바깥쪽으로 도는 라테랄 로테이션과 안쪽으로 움직이는 TBR의 인트럴 로테이션, 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TBR가 익스트럴 로테이션 될 때 다리는 O자 다리를 취하게 됩니다. O자 다리를 취한 상태는 이 얼라이먼트 틀어져 버린 건데 지금 틀어져 버린 상태에서 부하가 내려오니까 마찰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직 손상의 1차 반응인 부종, 붓기가 생기면서 무릎이 퉁퉁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릎이 부은 환자에게 물을 뺐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관절의 마찰력을 일으키는 원인인자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결과로 치료를 하고 결과를 자꾸 접근하고 있는 것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한테 협착이 된 척추뼈를 덜어 올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인체를 건축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익스트럴 로테이션 될 때 인터널이든 익스터널이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거든. 아, 이게 익스터널로 TBR가 익스터널로 돌아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피머는 반대로 이렇게 인터널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인터널 돌아가 힙 조인트는 또 뭐 아무튼 그래. 아무튼 구조가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TBR 쪽으로 나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자 이게 아무튼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틀어지는데 TBR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의해서 O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왜 O자가 될까? 무엇이 O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응? 무엇이 O자를 만들 것 같아? 자, 크게 한번 그려볼까? 자, 이 왼쪽 다리라고 했을 때 무엇이 다리를 이렇게 털게 만들까? 뭐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자 이러한 O자를 만들겠냐는 것이. 자 이것만 안다면 치료를 해낼 수 있다. 그렇지 않겠나? 지금 예. 뭐가 O자를 만들 것 같아?
자, 보면 전응 골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연이 생긴 이 다자. 자, 이거는 힙 조인트 익스터널 로테이션인데 여기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다리를 이렇게 쳐. 이렇게. 대행성 관절 환자의 특징이 이래. 진해 보이나? 모든 대행성 관절 환자들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앵클이 바깥으로 돌아가 있지. 외쪽으로 돌아가 있고, 무릎이 약간 세리플렉션 돼 있고, 힙 조인트가 외회전, 에비덕션, 약간 이 플렉션, 이 상태. 허리는 엉구주춤하게 당기고. 여기서 어디서 출발하냐면, 일류소화서가 먼저 출발하는 거야. 야, 힙 플렉션 돼 있잖아. 힙 플렉서인 일류소화서가 짧아져 있지. 그 다음에,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니까, 뒤쪽에 있는, 무슨 근육이야?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아니, 뒤쪽에 있는 피리포미스. 일류소화서랑 햄스트링은 사선 방향으로 서로 연동이 돼 있어, 실제로 그래.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바깥으로 당기는 외전근에 해당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텐스파사라타. 그 다음에 글루티스 메디우스 관련이 되지. 그 다음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또 익스터널 로테이션 근육이잖아. 사토리우스.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 어떠한 원인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퇴행성 관절 환자들은 무릎 안쪽을 아파해. 안쪽에 요 패산세리우스 머슬 꾹 잡아만 봐도 시원하면서 아파해. 예, 뼈를 잡는 게 아닌데도, 근육인데도. 거기 발근이라니. 자, 이래 되지. 그럼 니 플렉서를 잡으면 햄스트링. 뒤쪽으로 흐르겠지. 그 다음에 이게 이래 형성되어 있으니까 뒤쪽에 칼프 머슬이 작아진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펴면 칼프 머슬이 늘어나니까, 그죠? 칼프 늘어나니까 무릎을 펴면 통증이 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구부리고 있는 거야. 만성적으로 구부리다 보니까 칼프 머슬이 작아져 있는 거야. 자, 이런 형태지. 그래서 칼프 머슬이나 또는 티비알스 안테리어가 짧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이렇게 바깥이 먼저 닿는 이런 모양을 한다고. 할매들이 이렇게 긋지는 않지. 안짱다를 긋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이거야. 자, 일리오스 왔어. 사토리우스. 그 다음에 사토리우스. 아니, 일리오스 왔어. 피리포미스. 사토리우스. 텐스파사라타. 뒤쪽으로 흐르는 햄스트링, 칼프머슬, 티비알스 안테리어. 자, 이 근육들 때문에 티비아가 바깥으로 돌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지. 위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근육들이 또는 에비덕트 머슬들이 당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이 잡히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 환자들이. 그래서 이 근육들을 다 스트레칭에 늘려줘 버리면 되는 것이. 그래서 쭉 펴고, 그죠? 펴면 펴지겠지. 굳이 여기 글루티우스 머슬을 스트레스닝 엑셀 통해 가지고 안 해도 단축되어 있는 쇼트닝 되어 있는 일리오스 머슬을 풀고, 그 다음에 피리포미스를 푼다면 인터널 로테이션으로 돌아오게 되겠지. 또 안쪽으로 돌아오는 사토리우스를 푼다면 과도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안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햄스트링을 푼다면 무릎이 펴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티비알스 안테리어를 푼다면 이렇게 인버전 되던 다리 이버전으로 돌아오면서 몸은 정상적으로 다리가 일자로 정상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씩 납득이 되죠? 예. 우리가 계속 MRI를 찍고 이 무릎을 뒤다보고 달았네요. 이러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인공관절 자꾸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인공관절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공관절을 탁 넣게 되면 무릎을 완전히 펴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다 엉거주춤하게 다녀요. 부어있는 상태니까. 엉거주춤한 상태로 이렇게 다니니까 무릎에는 통증이 없지. 현지가 왜 없어?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러면 왜 못 느껴? 그래, 통증 수용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테니세터가. 그럼 뇌에서 여기가 마모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마모가 되니까 10년 쓰고 다시 수술하는 거예요. 그죠? 마모가 안 되면 평생 써야지. 마모가 되고 있으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이 손상되고 있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페니셉트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럼 뇌는 통적으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상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페니셉트가 잘려가 없기 때문에 마모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뇌는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럼 그것으로 됐느냐? 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받는 부하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하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리나 장단지나 발목이나 허리나 목도 지켜드려야 되니까 전체적인 무릎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물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도 해서는 안 되지만 퇴행성관절염 또한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은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퇴행성관절염 질문 있나? 다 했지? 이제 안 해도 실습 안 해도 되겠지? 실습 알아서 풀면 돼. 자기가 갖고 있는 테크닉 가지고. 자, 퇴행성 관절을 놔두고요.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퇴행성 관절염을 가면 얼마를 풀어야 지금 말했던 여기 있는 일리오스와스, 피리포미스, 이리 들어오는 사토리우스, 이쪽으로 흐르는 헤스파사라타, 뒤쪽으로 흐르는 카프머슬, 이 뒤쪽으로는 햄스트링, 이쪽으로 흐르는 티비알스 안테리어, 이런 것들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원상 복구시키느냐라고 하는 그건 조금 참. 치료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보행 패턴을 바꿔줘야 돼. 이 신발이 바깥쪽이 다르면 안 되냐? 따라요. 한번 보여줄까? 이 발 한번 보세요. 발가락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모형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 정보는 발이 달라붙어 있잖아. 달라붙어가 눌려져 있잖아. 이쪽 피부 보면. 이쪽에도 눌려지거든. 그렇지 않나? 저는 신발 좀 좁게 신었어요. 신발이 좁은 것도 있지만, 특히 이쪽에 봐봐. 현재 이거 봐봐요. 안에 푹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에. 네.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봐라. 이거 벌겋잖아, 지금. 빼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행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허리나 문제가 오는 거야. 자, 나도 붙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벌어져 있지 않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이 원리를 아는 거야. 나도 신발이 좀 작게 신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신발 꽉 맞춰 신단 말이야. 예전에 이랬지. 나도 발이. 그래서 사람이 발가락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보행이 잘못되는 거야. 굳이 신발을 안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의 뒤축이 먼저 닿고 있다는 거야. 닿을 때. 힐스트라이크 동작에서. 이 힐스트라이크 동작에서 이 바깥쪽이 닿는다는 거야. 바깥쪽이 닿으면 봐라. 바깥쪽이 닿으면 이게 인버전 된 상태 아니야. 인버전 내 머슬이 뭐야 이게. 티비알스 안테리어라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걸 따라 올라온다 이거.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짧아지는 게 항상. 그러니까 발목이 자꾸 삐겠지. 인버전 되니까. 발목 삐었다고 해서 여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픈 부위에. 이게 결과잖아. 이걸 일으키는 티비알스 안테리어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앞쪽으로 흐르는 뒤쪽의 근육들. 뭐라 했노? 플란타리스래. 아무튼 뭐라 이건 눌리게 아파요. 나는 그냥 하는데 삔 환자도 보면 소문 못되게 기겁을 해. 한의학적으로 무슨 혈자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힐스트라이크 동작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봐라. 이 뭐냐. 이 스탠스 디지털은 근육들이 수축하잖아. 티비알스 안테리가 긴장하는 게 아니라 정경골근이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봐 이런 것들. 봐라. 익스텐스 할룩시스 롱구스, 그 다음에 익스텐스 디지토름이잖아. 4개의 발가락을 당겨 올리는. 이 힐스트라이크 동작에서 발꿈치가 닿으면 인버전 되면서 티비알스 안테리어가 수축하지만 정중앙에 힐스트라이크가 되면 4개의 발가락을 끌어올리는 익스텐스 디지토름 머슬들 수축하게 된다고. 그래서 발가락 안에 벌어져 있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그래서 계속 힐스트라이크 때 이렇게 딛고 가고 또 이렇게 딛고 간다면 발가락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할룩스, 발구스 때 있는 엄지발가락 또한 이렇게 펴진다. 할룩스, 발구스가 힐 때문이다.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보행과 관련입니다. 보행 패턴을 안 바꾸면 질환 치료를 못해. 요통 환자도 모든 환자들이 다 보행이 잘못되어 있어. 무조건 바꿔야 돼. 뭐 살이 쪄서 안 됩니다. 습관에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60 넘으신 분들. 뭐 뚱뚱해서 안 됩니다. 이유 없어. 무조건 바꿔야 돼. 이것만 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발을 보면 신발 바깥굽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 보행 습관을. 자, 그렇지. 그걸 하고 이제 이걸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3개월 잡습니다. 3개월 만에 탱수관절염을 치료를 한다면 기적과 같은 이야기 아닌가? 수술 들어가면 뭐 300, 그죠? 얼마 들어? 옛날에 200이었는데. 500이 들어? 수술. 많이 안 하죠. 자, 그래서 무릎은 뺐고. 이런 근육들 풀면 됩니다. 이런 근육들 때문에 오버레그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잠깐 하고, 한 20분 하고 찍어갑시다. PFPS. 자, 파텔라와 피머가 만나는 관절이잖아요. 자, 무릎은 관절이, 그죠? 이게 라테랄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면이, 관절면이. 파텔라의 관절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 위에, 이렇게, 이게 뭐지? 파텔라 본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얹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무릎은 관절이 2개가 있어. 첫 번째가 이 무슨 관절이죠? 1. 무슨 관절? 피모와 티비아. 티비오 페모럴 조인트. 티비오 페모럴 조인트가 있어. 경골 대퇴 관절이라나.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뭐는지가 그래, 대퇴골과 설계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이야. 여기 보면 이제 파텔로 페모럴 조인트. 자, 퇴행성관절염은 이 티비오 페모럴 조인트에 옵니다. 내측에 많이 와. 내측 메니스크스가 닿고 아티클 카틸라지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피가 나오면서 툭툭. 두 번째,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무릎은 10중 8구 이거다. 이거는 3개월,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이거는 2주 걸립니다. 책이 큰 사람 물론 한 달 이상 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저의 치료 경험상. 이야, 환자를 2주 만에 나서버린다. 원장님이 메스가 찢어져서 수술해야 된다는데. 거짓말 같겠지만,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텔라와 피머가 관절을 이루고 있는 데서 왜 붙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붙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피머와 이 파텔라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뭐라 그러지? 움직임을. 자, 무릎을 플렉션 할 때, 무릎을 플렉션 하면, 이 파텔라가 어디로 내려가? 어디로 가? 밑으로 가고, 익스텐션 하면, 무릎이 설계골이 위쪽으로 올라오잖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이 운동을 뭐라고 하지? 활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트래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루클리아 그룹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이게 피머고, 이게 파텔라고 했을 때, 다 얹혀 있어요, 이렇게. 홈에. 이 홈을 따라서 정상적인 무릎을 펴면 위로 가고, 구부리면 밑으로 오고, 이렇게 정상적인 트래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외척이라 했을 때, 외척 상방으로 따가닥 소리 나거든. 무릎을 구부렸다 앉았다 하면. 이 왜 말 트래킹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말 트래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이 마찰 생긴 부위에서 조직 손상이 되니까 붓고 통증이 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안 된다. 쉽다. 여러분들이
테크닉에 자꾸 매몰이 돼서 치료가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물리치료의 치료 결과의 90%는 이론입니다. 모르면 책을 봐야 돼. 이 절이 왜 생기는지. 그게 책을 봤는데도 납득이 안 된다며. 대학 때처럼 막연하게 외우는 지금 시절이 아니잖아.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된다면 스스로 고민해봐야 돼. 그리고 이 고민을 책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거 내가 깨친 거야. 어찌 보면 디스크에 밀고 나오는 힘 또한 마찬가지고 자식 때문이다, 비만 때문이다, 유전 때문이다. 아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 설명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텔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뭐 그루브가 이렇게 돼 있겠죠? 아무튼 자, 이것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힘이 뭐냐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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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하는 거야. 트래킹 정상적으로 홈을 따라 이동하면은, 연골의 가이드를 마찰의 수는 0이다. 제를 가깝습니다. 손상이 안 되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력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찰이 되는 이유는 말 트래킹 때문입니다. 말 트래킹을 하는 이게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오르막 내리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외척 상방으로 튕겨 올라가냐는 것이 정부 읽어볼 것 같아. 다음은 바스투스 라테랄리스입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게 바스투스 라테랄리스, 이쪽으로 흐르는 게 바스투스 메디아리스 오브리크. 이리 있지 맞자? 이리 와가지고 요 티비아 튜브러스 에 이렇게 붙어. 맞지? 넬트나 귤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 가운데에 두 개가 있지. 인터메디우스랑 렉투스 페모리스. 그래서 1, 2, 3, 4 쿼드셉스 한다. 4개의 근육. 근데 4개의 근육 중에 이 두 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바스투스 라테랄리스가 강한 겁니다. 스트롱. 바스투스 메디아리스 오블리크가 약한 거예요. 위크. 이 둘의 부조화에 의해 가지고 티비아가, 아니 파텔라가 자꾸 외측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이 트래킹 경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안쪽에 통증이 나타나요. 주로.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안테리어 니페인이라 해버립니다. 물론 외측 상방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TBR 튜버시티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오금 뒤쪽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 정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쪽에 안쪽에 나타납니다. 무릎 안쪽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안테리어 니페인이라고 해요.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야. 안테리어. 무릎 앞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통증. 정확한 병명은 파텔로페모랄 페인 시드롬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치료할 수 있겠죠? 어떻게 치료하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바스투스 라테랄리스가 바깥으로 강하게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틱 또는 스파점, 셔터닝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합니다. 그럼 여기는 스트레칭, 마사지, 초음파, 뭐 열, 뭐 다양하게 주무르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늘려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강화시켜주면 됩니다. 자, 늘리는 방법은 다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강화시키냐는 겁니다. 어떻게 강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생각에는 세라덴드를 이용해가지고 밑에 걸어갖고 익스텐션 시키는 얘는 익스텐션 시켜서 본건 같은데 인텔 로테이션 시켜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냐면, 자, 니 익스텐션 엑사이즈나 레그 프레스나 세라베트를 감거나 어떤 동작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무릎이 그냥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 하는 운동은 4개의 근육을 동시에 다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약한 이것만 선택적으로 강화시키는 게 핵심인데 이것을 어떻게 강화시키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0도에서 20도 이내 범위에서 플렉션 익스텐션을 할 때 예측 관건이 선택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발을 인터널 로테이션 된 상태에서 여기서 20도만 플렉션 익스텐션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웨이트 기구가 없으면 집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 체중도 웨이터잖아요. 저항이잖아. 자, 발을 인터널 로테이션 상태에서 이게 영역이 20도입니다. 근데 무릎 아픈 사람들한테 더 숙여버려도 아파서 못 숙여요. 얼마까지 숙입니까? 20도까지 숙이십시오. 20도는 뭐야? 아프기 전까지만 숙여보세요. 하면 됩니다. 아프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딱 당기는 느낌 와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몇 개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한 50개 정도 하면 됐어요. 50개 하면 안쪽으로 뻐근한 느낌만 지금 또 오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정보 한번 해봐. 바깥쪽도 아프긴 하지만 안쪽에 안쪽에 사타구니 안쪽하고 안 오나? 이 안쪽도 오고 나는 지금 그러는데 다리가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하더라고. 다리가 후달거릴 정도는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똑바로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나 보라 하면 똑똑거리는 소리가 없어져 버려. 그 순간에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환자들이 반응을 보여요. 그럼 그 귀가 편하다든지 뭐. 이게 핵심이야. 자, 이거는 이걸 집에서 가르쳐 주면 되고,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는 물리치료사가 도수를 통해가지고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테이프를 놔야지. 해볼까? 좀 못 먹을래? 이도 CF 케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안 아파? 이거는 찾아야 돼, 누군가.